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솜씨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사연을 보내 제 상황을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족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각박한 사주를 타고난 건지 어디에서부터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요즘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살이 계속 빠져 얼굴이 광대뼈가 볼록하게 보일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힘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죽도 넘기기 힘들 만큼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창피해 말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낸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직장생활은 영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가는 직장생활조차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7살 차이가 나는 제 아내 때문입니다. 저는 31살에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24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와 결혼을 했어요. 네, 압니다. 저에게 다들 도둑놈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꼬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으니 주변에서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주기 위해 늘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대형은행의 직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작 사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내를 책임지기에는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었어요. 전셋집을 구해 신혼살림을 차렸고 아내도 나이가 어리고 활발한 성격인지라 결혼 후에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대형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둘이 함께 맞벌이를 하니 꽤나 수입이 많아져 많은 돈을 저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을 1년 정도 한 시점에서 건강이 나빠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고 예민한 성격의 아내는 3교대 간호사 근무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가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아내의 퇴사에 찬성하였고 아내가 주부로서 저를 내조해 주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돈도 따로 100만 원씩 챙겨주었어요. 아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돈의 일부를 친정에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데나 돈을 쓰고 다니지 않는 싹싹한 아내를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퇴사하고 6개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내는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작은 가게를 하나 해보라고 1억이 남짓한 돈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저에게 큰 돈이었지만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조금 더하여 아내가 작은 화장품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내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가게에 고용한 직원이 아내 몰래 재고와 현금을 빼돌렸고 사업이 처음이었던 아내는 이 사실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나자 제 월급을 가져다가 적자를 메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아내는 가게를 그만두어야 했고 나중에서야 직원이 재고와 현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고소하지 말자고 저를 설득했죠. 저는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손해를 보았지만 잊고 살기로 했죠. 사업의 실패는 저희의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셋집에서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저는 죽어라 아끼면서 일만 했습니다. 은행에 다니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했는데 돈이 없이 다 떨어진 와이셔츠를 입고 한 계절을 버틴 적도 있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점심마다 당도 높은 음료수 한 캔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내 역시도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었어요. 저는 승진 시험을 잘 봐서 승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 고시원에 들어가 승진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가 매일같이 저녁 도시락을 싸다 저를 뒷바라지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저는 승진을 했고 여신부서로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알뜰살뜰하게 살아간 덕분에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고
본래의 여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씌인 걸까요? 아내의 사업이 망하고 이후에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었는데 저는 형편이 돌아오자마자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신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더군요.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니 직장인으로서 사는 것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이렇게 멍청하게 일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시작한 사업은 PC방이었습니다. 당시에 PC방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고 PC방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내는 PC방을 운영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저는 아내 몰래 가게를 차리고 사업자를 냈어요. 직장에 다니는 저를 대신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PC방 운영에 뛰어들었습니다. PC방 사업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잘 되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PC방 사업이라는 것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향후 업그레이드 등 보수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수익만으로는 투자금을 뽑기가 어려울 것 같더군요. 2015년 당시에 가상화폐 시장이 새롭게 등장해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상화폐 채굴이 인기가 있었어요. 가상화폐에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수익을 보는 것이었죠.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채굴기 몇 대를 PC방 창고에 들여놓았고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채굴기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PC방 사장이었지만 저희 PC방에 들르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매니저를 두고 있었지만 매니저에게 수시로 채굴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게 보기에도 정신이 없었고 채굴기를 다루는 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24시간을 투자해야 많은 채굴을 할 수가 있었지만 관리가 미흡하여 채굴 효율이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이후에 정체되며 오르지 않더군요. 저는 이더리움 채굴한 것들을 가상지갑에 넣어두고 팔지 않았어요.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겠구나 싶었죠. 아내와의 관계가 이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왜 사업을 시작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또 돈을 투자해 놓고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저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죠. 저도 화가 난 탓에 아내의 망한 사업을 들먹이며 아내를 공격했고 그런 다툼이 몇 달이 지속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내와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계속 주었고 아내 역시도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쇼윈도 부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저도 속상했지만 생활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정말 큰 문제는 2021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저는 채굴한 이더리움을 가상지갑에 방치해두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하더군요. 2016년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더리움 가격은 24,000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이더리움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사실 그 이후의 가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021년 4월 확인한 이더리움의 가격은 24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놀라고 너무 기뻤죠. 제가 채굴한 이더리움이 총 500개 정도였으니 당시에는 1200만 원 정도 가치로 사실상 투자금을 손해본 상황이었죠. 그러나 올해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가 가진 이더리움 가치가 12억 원이더군요. 정말 복권이 맞으면 그런 기분일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상지갑의 주소와 암호를 찾아서 사이트에 접속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더리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해킹을 당했나 의심을 했죠.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은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를 손해를 받고 몇 개의 이더리움을 채굴했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거래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더리움을 누군가 팔아서 현금화 있더라고요. 한 10억 정도가 현금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이트에 전화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며칠 전 해당 아이디로 정상 접속하여 현금화가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입금자가 아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저는 놀란 마음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엄청난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더군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내 또래의 남자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화장품 가게를 할 때 가게의 물건을 훔쳐가던 그 남자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일단 침착하게 남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아내는 당당한 건지 뻔뻔한 건지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자신이 외도를 한 것이 맞으니
재산 분할은 해줄 필요가 없고 위자료 청구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요. 아무리 아내와 관계가 나쁜 상황이어도 아내의 의도를 목격한 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고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혼은 일단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더리움을 팔았느냐, 그 판도는 어떻게 했느냐 물었죠. 아내는 당당하게 이더리움을 팔아 자신이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10억에 가까운 돈을 모두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10억에 가까운 돈을 대체 어디에 썼다는 건지. 아내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의 출처도 알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행방불명되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내 친정에도 찾아가 봤지만 친정도 모두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마 아내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남자와 내연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좋은 아내인 척 해왔지만 그것도 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가 출근을 하면 그 남자와 제가 번 돈으로 놀아놨던 거죠. 그때서야 아내가 자주 친정에 가서 자고 온다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는 아내를 고소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소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고소를 한다면 제가 10억이 넘는 그 돈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저는 10억 중에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유책 배우자는 아내이고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방을 알 수도 없고 위자료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판 10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돈을 잃은 슬픔, 두 가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있는 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밤이 준비한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클릭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